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 새로운 뉴스 특보 진행을 맡은 신민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족 간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가족 간 돈 거래에 차용증 작성을 필수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과세 판결이 있어 취재해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임시연 기자 연결합니다. 임시연 기자. 네, 임시연 기자입니다. 저는 제보자 양모 씨와 방금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가족 간 차용증을 쓴 상황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은 제보자의 상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빠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돈을 빌려드렸어요. 일부 돌려받기는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전부 돌려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살아계실 때 저한테 돌려주셨던 돈이 증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라고 해서 내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제가 빌려줬던 돈 받는 건데 세금을 내라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증여세 대상이 맞는지 소송까지 해서 일부 세금을 환급받았어요.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쓴다는 게 좀 이상했지만 처음에 쓸 때부터 제대로 썼으면 이렇게 힘든 소송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제보자의 상황처럼 부실한 차용증으로 오히려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임시연 기자였습니다. 네, 임시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차용증의 존재만으로는 증여세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왕현정 세무사님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차용증 대충 써두시면 왜 안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해당 판례는 2021년에 행정법원에서 납세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나마 운이 좀 좋았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차용증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인정을 받기가 참 어렵기 때문인데요. 금전거래의 특성상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돈을 빌린 척하고 그냥 준 것인지 한 번에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조사 시점에서 볼 때는 빌린 돈을 완전히 되갚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돈이 한쪽으로 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증여로 보기가 쉽거든요. 물론 증여가 맞으면 증여세를 내면 되죠. 하지만 진짜 돈을 빌린 거라서 때 되면 갚을 의도가 있는데 증여세를 내라고 하면 좀 억울할 겁니다. 따라서 금전거래에 정확하게 기술한 차용증을 작성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차용증 작성 팁을 설명드리면요. 일단 첫째로 차용증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금액과 대여 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자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 것인지를 상황에 맞게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어찌어찌 현금이 생겨서 현금으로 갚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입출금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명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확정일자나 공증 절차가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는 필수 조건은 아니겠지만 증거 효력은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 측면에서 보자면 공증보다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차용증을 현명하게 써야 세금을 진짜 안 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증여로 의심받기 쉬운 금전 거래를 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차용증으로 적절하게 소명이 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새로운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